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에서 약 8%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 그 수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발달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 그리고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성에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능은 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 의사소통과 상호교류의 어려움으로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 20세 미만의 비중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생긴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어릴 때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교육 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폐증은 어디까지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채 아이가 타고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잘못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라면서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발달 장애인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달 장애인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인은 장애인 중 취업이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편견을 깬 이들도 많습니다. 적합한 직업교육을 통해 구한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김영학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신발 일을 합니다. 카트 치우기, 그 다음에 고객한테 인사하기. 신발 이해하는 것도 즐겁고 반대하면 옷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즐겁고 고객한테 인사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월급 받으면 적으면 돼. 어머니 아버지 선물도 사드리고. 어쩌면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막는 것은 발달 장애인이 갖춘 능력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가진 편견인지도 모릅니다. 발달 장애 아동들은 계속 혼잣말을 하거나 손을 흔들어대는 등 어디에서나 시선을 끄는데요. 그것을 왜 보호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어디서나 발달 장애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빨간색이다. 빨간 글씨다. 그리고 쉬지 않고 여기, 혼잣말을 여기. 하고 여기는 흰색이다. 손을 흔들거나 발을 구르는 발달 장애인. 그들의 되풀이되는 행동을 상동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나타납니다. 상동행동이라고 하지요. 반복되는 행동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자기 자극 행동도 있거든요. 때로는 불안한데 아래 위로 손을 흔들고 또 이런 어떤 틱이라고도 하지만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해준다면 발달장애 친구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길게 본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서도 안정이 되고 생활의 질도 올라가게 되며 결국 훨씬 더
편안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지적 장애인은 지능이 낮은데 어떻게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거나 일할 수 있나요? 지적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지적 능력이 낮습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 역시 자신의 욕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표현을 사용해 여러 차례 반복해 설명하면 지적 장애인 역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이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맞아요. 수아 씨 생각을 표현하는 게 제한이에요.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고 기다려주면 지적 장애인 역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적장애인 분들도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에게 맞는 직업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도움이라든지 또 간병 보조라든지 도서관의 사서 보조라든지 이런 직무까지도 지금은 충분하게 다들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시면 충분히 전문 직종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편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발달 장애에 대한 편견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30여 년간 현장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졸업 이후 취업을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정말로 기억력이 뛰어난 친구, 제 생일이든지 또 그 당시 제 차남바라든지 모든 걸 다 이렇게 기억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대학 도서관에 사서 보조로 한 1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업 중에도 계속 그림 그린 이 아이의 경우는 그 그림 재능을 가지고 지금은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또 한 친구 기억이 나는 친구는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나 좋아서 음감이 뛰어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클라리넷 앙상블의 단원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